제목 바람이 전한 편지.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작은 법정. 창밖에는 회색빛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다. 오늘 이곳에서는 한 남자의 재판이 열리고 있었다. 피고석에 앉아있는 남자는 얀 브링크 65세. 오래된 자전거 수리점을 운영하는 노인이었다. 그가 법정에 서게 된 이유는 불법 주거 침입 때문이었다. 그는 어느 날 밤 한 부유한 주택가의 대저택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. 하지만 그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. 단지 벽난로 옆 작은 탁자 위에 편지 한 장을 놓아두었을 뿐이었다. 판사인 마르쿠스 판 데르벨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. 피고인, 당신은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. 본인의 죄를 인정하십니까? 얀 브링크는 고개를 끄덕였다. 예, 인정합니다. 그런데 당신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. 오직 편지 한 장만을 두고 갔다고 하는군요.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한 겁니까? 얀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. 그 집의 주인은 루카스 반 로운 씨입니다. 그는 저의 오랜 친구였습니다. 하지만 30년 전 우리는 사소한 오해로 다투었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.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. 얀은 말을 이었다. 서로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용기를 내서 먼저 찾아가기도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세월이 흘렀죠. 하지만 얼마 전 그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이제라도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를 직접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저의 진심이 담긴 편지를 남겨두었습니다. 판사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. 그 편지에는 뭐라고 적었습니까? 얀은 깊은 한숨을 쉬고 조용히 대답했다.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여전히 네가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한다. 네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. 30년 전 우리가 싸웠던 일들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. 루카스, 제발 내 진심을 받아줘. 그리고 한 번만 더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. 그렇게 적었습니다. 법정 안에는 묘한 감정이 감돌았다. 판사는 천천히 손을 모으고 말했다. 불법 주거 침입은 명백한 범죄입니다. 하지만 사정을 고려해야겠군요. 그때 갑자기 방청석에서 한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. 판사님, 잠깐만요.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다. 휠체어에 앉아있는 백발의 남자. 그는 바로 루카스 반 로온이었다.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. 얀, 그날 네가 남긴 편지를 읽었네. 그리고 깨달았어.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. 우리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야 했는지. 나는 네가 내게 준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네. 그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. 나는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. 그는 내 친구입니다. 법정 안은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 찼다. 판사는 조용히 법봉을 두드렸다. 본 법정은 이 사건을 기각합니다.
그 순간 얀과 루카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. 그리고 몇 걸음 다가가 마침내 서로를 꽉 껴안았다. 30년이라는 시간도 한 장의 편지가 전한 진심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. 때로는 작은 오해와 자존심이 우리의 소중한 관계를 갈라놓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.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용기를 내어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. 오늘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, 혹은 오래된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마세요. 작은 편지 한 장,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. 제목, 한 송이 튤립의 의미. 네덜란드의 작은 도시 위트레흐트. 오래된 벽돌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이곳의 법원에서 오늘 한 재판이 열리고 있었다. 피고석에는 17세의 소년 리안이 앉아 있었다.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초조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. 그의 혐의는 도둑질이었다. 한 노인의 집 정원에서 튤립 한 송기를 꺾은 죄로 기소된 것이었다. 재판장이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다. 리안, 너는 알버트 할아버지의 정원에서 튤립 한 송기를 훔친 혐의를 인정하느냐? 소녀는 주먹을 꽉 쥔 채 입술을 깨물었다. 한참 망설이던 그는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. 네, 인정합니다.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. 꽃 한 송이를 꺾은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법정에 서야 하는 걸까?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. 하지만 피해자인 알버트 할아버지는 단호한 얼굴로 피고석을 바라보고 있었다. 판사는 조용히 물었다. 그 튤립을 훔친 이유가 무엇이냐? 소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. 엄마를 위해서였어요.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. 엄마가 아프세요. 병원에 계신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제대로 된 선물 하나 사드리지 못했습니다. 병실 창가에 꽃 한 송이라도 놓아드리고 싶었어요. 그런데 꽃을 살 돈이 없었어요. 마을에서 가장 예쁜 꽃을 피운 곳이 할아버지의 정원이었고 저는 그만. 소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.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. 방청석에서도 누군가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. 이 작은 절도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. 판사는 알버트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다. 피해자인 당신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알버트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. 그리고 법정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. 나는 평생 동안 정원을 가꾸어 왔습니다. 내 아내가 생전에 꽃을 좋아했거든요. 그녀가 떠난 후에도 나는 매년 그녀를 위해 정원을 가꿨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가 내 정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튤립 한 송이를 가져갔습니다. 잠시 침묵이 흘렀다. 처음엔 화가 났어요. 하지만 그 아이가 왜 그랬는지 듣고 나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. 할아버지는 소년을 바라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. 리안, 다음부터는 훔치지 말고 내게 부탁해라. 그러면
나는 기꺼이 내게 꽃을 줄 것이다. 그리고 그는 판사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. 판사님, 저는 이 아이를 용서하고 싶습니다. 법정 안은 조용해졌다. 사람들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. 판사는 조용히 법봉을 두드렸다. 이 사건은 기각한다. 그리고 법정의 권한으로 알버트 씨의 정원에서 잘 자란 튤립 한 송이를 리안의 어머니께 보내도록 하겠다. 그 말을 들은 리안은 감격한 얼굴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. 알버트 할아버지는 조용히 소년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. 어머니께 내 안부도 전해주렴. 소년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. 그날 이후 리아는 매주 할아버지의 정원을 찾아가 꽃을 돌보는 일을 도왔다. 그리고 할아버지는 매 계절마다 소년에게 꽃을 건네며 말했다. 이제는 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껏 줄 수 있겠구나. 이 이야기는 나눔과 이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. 때때로 작은 실수는 용서와 따뜻한 배려를 통해 더 나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잘못된 행동을 꾸짖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의 이유를 이해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. 단순한 벌보다 사랑과 배려가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.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때로 한 송이 꽃처럼 작은 나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. 제목 튤립의 나라에서 피어난 정의.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법정. 창밖으로 보이는 운하는 잔잔했지만 법정 안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. 피고석에 앉아있는 노인은 굽은 어깨를 하고 조용히 손을 맞잡고 있었다. 그의 이름은 얀 할머니, 올해로 78세. 오랫동안 한 마을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. 그가 법정에 서게 된 이유는 절도로 인한 재판 때문이었다. 문제의 사건은 한 달 전 암스테르담의 한 대형 마트에서 발생했다. 할머니는 빵 한 덩이를 훔쳤다. 매장 직원에게 발각된 그는 경찰서로 넘겨졌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다. 판사인 반 데이크는 조용히 사건 파일을 훑어보았다. 얀 할머니, 마트에서 빵을 훔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? 얀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. 네, 판사님, 죄송합니다.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. 어쩔 수 없었다고요? 판사가 되물었다.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다.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사고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. 손녀는 아직 어리고 우리는 기초생활비로 간신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지난달 기초수당이 늦어지는 바람에 몇 날 며칠을 굶어야 했어요. 손녀가 배고프다고 울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빵 한 덩이를 훔쳤습니다. 법정 안은 고요해졌다.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. 하지만 검사는 단호하게 말했다. 절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, 판사님. 이유야 어찌됐든 절도를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.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합니다. 판사 반 데이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. 맞습니다. 법은 법입니다. 그는 조용히 법봉을 두드렸다.
얀 할머니, 당신은 빵 한 덩이를 훔친 죄로 50유로의 벌금을 선고받습니다.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. 50유로는 그녀에게 너무나도 큰 돈이었다. 방청석에서도 웅성거림이 들려왔다. 모두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. 하지만 그때 판사는 다시 법봉을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. 그리고 이 재판정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겠습니다.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. 판사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. 우리는 모두 이 할머니가 굶주릴 수밖에 없는 사회를 만든 책임이 있습니다.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서로를 돌보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. 그러므로 저 역시 50유로의 벌금을 내겠습니다.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벌금함에 돈을 넣었다. 그리고 방청석을 향해 말했다. 여기 계신 여러분도 이 할머니를 돕고 싶다면 기꺼이 동참해 주십시오.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한 사람이 일어나 돈을 벌금함에 넣었다. 또 한 사람이 일어났다. 그리고 또 한 사람.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. 검사를 포함해 모든 방청객이 돈을 내기 시작했고 50유로의 벌금은 순식간에 채워졌다.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. 모인 돈은 1000유로를 넘어서며 할머니에게 전달되었다. 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손을 모았다.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법정은 따뜻한 박수로 가득 찼다.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절도 사건을 넘어 공동체의 책임과 연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. 법은 공정해야 하지만 인간이 가진 따뜻한 마음도 함께 해야 합니다.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노력, 그것이 진정한 정의입니다. 사회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.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에서 서로를 돌보고 도와야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관심과 나눔에서 비롯됩니다. 이처럼 작은 선의가 모이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.